언니와 사별한 형부와의 찐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시작된 형부와 처제의 진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금기와 도덕 사이에서 고민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민주는 아내 수연을 3년간의 투병 끝에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의 동생 은서 처제였습니다. 형부, 언니가 정말 많이 아팠죠? 은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은서는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간병을 도우며 언니를 극진히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한 3년 동안 은서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민준과 함께 수연을 돌봤습니다. 처제가 있어서 수연이가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준은 은서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문객 응대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은서가 도맡아 했습니다. 4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은서였지만 언니를 잃은 슬픔에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빈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수연의 흔적들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수연의 뜨개질,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옷장 가득한 옷들까지.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은서가 음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부,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실까 봐서요. 은서는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밑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습니다. 수연이 자주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장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민주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사무소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수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일주일에 3번씩 민준의 집을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부를 돕는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민준을 바라보는 은서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렇게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은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침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은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하철도 끊기고 택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서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언니, 방을 써? 하지만 은서는 언니의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거실에 이불을 깔아주었고 자신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새벽 2시경. 민주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은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형부,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민주는 은서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서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민준의 감각을 어지럽혔습니다. 3년간의 간병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아내를 잃은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형부, 은서가 민준을 바라보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려던 마음이 어느새 다른 감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내가 잠시 정신이 없었어. 그 일 이후로 민준과 은서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민준을 돌봤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은서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 밤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2개월 후 수연의 49제를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법사와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수연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니, 형부 잘 돌봐드릴게요. 은서가 수연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민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은서를 바라보는 감정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민준과 은서는 정리를 하며 수연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앨범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형부 덕분이에요. 은서야,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 49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 형부는 어떠세요? 혼자 계속 사실 건가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은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은 아내에 대한 배신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네. 형부? 은서가 뒤돌아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업무 연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서야. 형부, 저도 잘못했어요. 그 일 이후로 민준과 은서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그리웠습니다. 민준은 은서 없이는 일상이 불가능했고 은서도 민준을 돌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형부,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만 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서야, 내가 먼저 말할게. 난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민준의 고백에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를 간병하면서 형부를 보고 있으면 언니가 왜 형부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제 마음에도.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은서야. 수연이에게 미안해. 저도 알아요. 언니한테 정말 죄송스러워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금기적인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언니에 대한 배신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도덕적 죄책감까지. 우리 시간을 좀 가져보자.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어디 시간으로 조절이 되는 것일까요? 며칠 떨어져 있으니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은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은서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형부,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언니와 사별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민준과 은서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형부와 처제의 관계로만 보였지만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은서는 주 3회씩 민준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조용한 외곽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적한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다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이렇게 숨어 다니게 해서. 괜찮아요. 형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숨겨진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친구들은 그가 재혼을 하기를 권했고 은서의 친구들은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였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는 여전히 형부와 처제 관계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민준아, 수연이도 떠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좀 만나봐라.
어머니의 말씀에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할 때마다 거절해야 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비밀 연애 끝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이제 공개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말요? 하지만 주변 시선이 어떨까요? 사랑에 잘못된 건 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민준과 은서가 연인 사임을 처음 알린 사람은 민준의 형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둘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챈 형이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은서와 형,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형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민준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연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언니라면 오히려 기뻐할 것 같아요. 형부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민준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수연이한테 어떻게 설명해? 하지만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은서는 좋은 아이야. 가장 걱정했던 것은 수연의 부모님 반응이었습니다. 은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형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은서야,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수연이도 형부 혼자 두는 것보다는 기뻐할 거야. 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달랐습니다. 민준의 건축사무소에도 소문이 퍼졌고 일부 동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죽은 처제와 결혼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은서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은서야, 힘들지? 아니에요. 형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수연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주는 은서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장소는 수연이 좋아했던 벚꽃길이었습니다. 은서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민준이 내민 반지는 수연의 결혼 반지가 아닌 은서만을 위해 새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형부, 정말 괜찮을까요?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수연이라면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난 확신해.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형부와 함께 하겠어요. 55세와 49세의 늦은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수연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수연의 생일이 있는 달을 피했고 예식장도 수연과 추억이 없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형부, 저희가 결혼해도 언니 기일만큼은 매년 함께 추모해요. 당연하지. 수연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결혼식을 앞두고 민주는 수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은서를 정말 사랑해. 너도 우리를 축복해 주길 바라.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민준에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수연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조촉한 자리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은서야, 행복해라. 민준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은서는 수연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니, 형부 잘 돌보겠어요. 언니처럼 사랑할게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55세 민준과 49세 은서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두 사람은 늦은 사랑의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은서야,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저도요. 언니가 이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온 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49세의 은서는 임신을 간절히 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49세 고령 임신은 위험 부담이 크고 확률도 낮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서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방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며 임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아이가 전부는 아니야.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형부 아이를 낳아드리고 싶어요. 언니도 그걸 바라실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아이 없는 부부들을 위한 입양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7세 된 지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사고로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지혜를 처음 만난 날, 55세 민준과 49세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7세의 지혜는 부모를 잃은 슬픔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안녕. 지혜야. 나는 민준 아저씨고 이분은 은서 이모야.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새 부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하지만 민준과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혜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하지 않던 지혜가 한 달 후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이모, 진짜 저를 키우실 거예요? 그럼, 지혜야, 우리가 지혜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은서의 따뜻한 말에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민주는 수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지혜라는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 내가 보내준 선물인 것 같아. 3개월 후, 지혜는 정식으로 민준과 은서의 딸이 되었습니다. 55세와 49세의 87세 딸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네. 아빠, 엄마. 지혜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후 첫 번째 도전은 지혜의 학교 적응이었습니다. 입양된 아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지혜를 놀렸습니다. 지혜는 진짜 부모가 없대. 상처받은 지혜가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은서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지혜를 제일 사랑해. 민준도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가족이 되는 건 피가 섞여서가 아니야. 서로 사랑해서야. 지혜는 점점 밝아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하늘에 계신 이모가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은서는 지혜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지혜야, 이모가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거야.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늘에서 수연이 미소 지으며 새 가족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는 금기시되었던 형부와 처제의 사랑이지만 진심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사회적 편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언니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언니가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